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삼성내과 MR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내분비 내과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최영식 원장입니다. 삼성내과 MR 영상의학과 의원은 지하철 1호선 하단역 2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부산에서 종합검진센터로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CT와 MRI 등을 갖추고 있으며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 내과를 합쳐서 총 13분의 전문의 선생님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음파 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께서 직접 검사하는 것이 삼성내과 MR 영상의학과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과에는 이제 심장을 보는 순환기 내과나 호흡기 내과, 또 위장관 내과가 있죠. 우리 몸에 호르몬이 많죠.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런 호르몬이 많지 않습니까? 호르몬을 담당하는 내과가 내분비 내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이런 것이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분비 질환 하면 이제 당뇨병과 갑상선 질환이 유명해서 갑상선과 당뇨병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와 있는데 부신에 대한 것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공장인 부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통령 옆에 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갑상선 옆에 있다고 부갑상선이라고 있습니다. 부신은 뭐냐면 신장 옆에 있다고 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콩팥이 우리 몸의 양옆에 두 개가 이제 등 뒤에 있는데 그 콩팥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부신입니다. 부신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 겉을 이루고 있는 피질과 속에 있는 수질로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부신 피질에서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부신 수질에서는 부신 수질 호르몬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부신 수질 호르몬에는 대표적으로 카테콜라민에서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은 우리 생명에 필수 불가결한 호르몬입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특히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압도 조절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신 피질 호르몬은 당류콜티코이드라고 콜티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도스테론이라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분들이 폐경기 지나고 나면 남성처럼 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남성 호르몬은 부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혈당이 떨어지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부신 시절에 가서 또 카테콜라민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많이 작용을 하는 이 기관이 부신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신 질환은 일단 종양에 의해서 부신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질환이 있고요. 부신이 이제 호르몬을 잘 안 만들어지는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도 있습니다. 부신 피질에서 이제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게 되는 질환을 쿠싱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걸 종양에서 많이 분비되게 될 때는 알도스테론증이라 하게 되고 또 부신 수질에서 이제 종양이 있어서 이제 혈압을 많이 높이게 될 때 이거를 이제 갈색 세포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쿠싱 증후군은 뇌하수체 ACTH라는 그 아데레날 콜티콜 트로픽 호르몬에서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뇌하수체 종양에서 ACTH가 나와서 부신의 코티졸을 나오게 하는 것은 쿠싱 증후군 중에 특별히 쿠싱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뇌하수체라든지 부신이 아닌 폐암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종양이 있어서 거기에서 ACTH라는 물질이 나와서 코티졸을 분비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소성 ACTH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신에서 종양이 있어서 코티졸을 이제 분비하게 될 때 그 부신 종양의 양 부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어인성 부신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허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아플 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게 될 때에 마치 부신에서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요. 실제는 밖에서 이제 호르몬을 줬기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지만 임상 양상은 쿠싱 증후군하고 비슷해서 의사가 만든 쿠싱 증후군에서 어인성 쿠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환자분은 뇌하수체에서 종양이 있어서 거기에서 쿠싱 증후군이 발생한 쿠싱병 환자분인데요. 쿠싱 증후군 증상이 뭐냐면 얼굴이 이제 달덩이처럼 됩니다. 이거 월상환이라 하고요. 배가 많이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런 증상을 보이죠. 쿠싱 증후군의 정면적인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폐암이 있는데 폐의 소세포암이라고 폐암에서 ACTH라는 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환자분이 쿠싱 증후군처럼 보이는데 특히 ACTH 안에는 멜라닌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어서 환자분 피부가 이제 검게 되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신장이고요. 그 신장 위에 동그랗게 있는 이 부분이 부신의 종양이 되겠습니다. 정상은 쿠싱하고 똑같은데요. 배에 줄도 있죠. 피부도 터 있고 얼굴도 달덩이처럼 되는데 이분은 허리가 아파서 주사를 많이 맞아서 어인성 쿠싱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신 수질에서 카테콜라민이 많이 나오는 이 종양의 갈색 세포종이라 하는데요. 이 갈색 세포종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땀이 나고 뒷골이 아프면서 고혈압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있을 때 갈색 세포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스컴을 보면 환자분들이 만성 피로 많이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죠. 저희한테 오는 환자분들도 만성 피로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피로하면 갑상선 검사를 하기도 하고 종합 검진을 하기도 하는데 검사를 다 받아봐도 검사가 정상으로 나와서 이런 경우에 최근에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게 되면 부신이 계속 이제 호르몬을 만들게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부신이 반응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DHEA가 좀 낮게 나오고 또 코티졸이 정상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우에 환자분은 굉장히 많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신 피로 증후군을 하는데요. 또 이제 여성분들이 폐경기가 이제 되면 이제 난소 호르몬이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폐경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땀이 나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안면 홍조에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폐경기 오고 난 후에 한 10년간 또는 15년 정도는 부신에서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서 여성분들의 이제 호르몬을 대처를 하는데요. 그조차도 한 60세, 70세가 되면 이제 기능이 다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여성분들이 이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막 땀이 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신 피로 증후군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에 생기는 쿠싱 병일 경우에는 저평골동을 지나서 뇌하수체를 수술하는 TSA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코를 통해서 뇌하수체에 들어가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부신에 있는 종양은 과거에는 복부를 절개해서 부신의 종양을 제거했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부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부신 종양에 의해서 생긴 이 고혈압일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면 고혈압이 좋아집니다. 알도스테론증이나 부신 양성 종양에서 생긴 쿠싱 증후군 때는 수술하게 되면 되고요. 뇌하수체에 생기는 쿠싱 병인 경우에도 뇌하수체를 수술을 하면 됩니다. 약물 치료는 부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억제하는 약제를 쓰면 되겠습니다. 알도스테론을 이제 분비를 억제하는 스피노락톤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호르몬을 만들어지는 그 과정의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써서 부신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병은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신 질환일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뭐 종양이나 이런 것은 생활 습관에 별 문제가 없죠. 과거에는 그 부신 피질 호르몬 오음남용이 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지 않고 이제 약국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을 그냥 구해서 진통 소염제로 굉장히 효과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을 많이 해서 환자분들이 어인성 쿠싱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죠. 요즘은 의사 처방 없이 약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인성 쿠싱 증후군이 과거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게 되면 저희 내분비 질환을 보면 대부분 이제 갑상선과 당뇨병에 대한 것만 있고 부신에 대한 것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실제 이제 부신의 종양에 의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인성 쿠싱 증후군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게 되고 최근에 부신 피로 증후군으로 많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신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이 여러 시청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